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카페인 줄 알았더니 깜짝 놀라 들어와 봤더니 책방인 동네 책방에 와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카페를 둘러보시면은요, 놀라울 만큼 카페지기께서 직접 제작, 디자인한 곳인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곳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그렇듯이 저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에 정성을 다하는 정성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한번.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을 높이 날고 싶어하는 하늘새 김희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예. 오늘은 작가와의 만남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첫 책, 엄마는 파업 중. 네. 이 제목만 봐도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마치 네.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 네.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이 책은 엄마는 파업 중은 단편 중에 하나고요. 제가 정채봉 선생님께 글을 배울 때 예. 1995년, 6년, 7년 정도에서 단편을 이제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그 중에서 괜찮게 찍어진 거 나온 작품 12개를 넣어서 엄마는 파업 중으로 묶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때는 여성이라든지 장애 또는 우정, 이웃에 대한 이웃 할아버지 이야기나 예. 이런 게 들어있어서 음. 아직 동화에서는 그런 게 시작을 안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발표가 되면서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등 굉장히 이렇게 책을 선전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특히나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책보다, 자, 이게 엄마는 파업 중입니다. 이 엄마는 파업 중보다 더 크게 책을 이렇게 신문을 할애해가면서 이렇게 첫 페미니즘 동화라고 칭찬을 해주셨던 덕분에 발표한 다음 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교과서에 들어갔었던 겁니다. 예. 대박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 단어 중에서 파업, 이 네, 파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네. 참 어마무시한데, 네. 그 느낌이 엄마는 파업이라는 네. 그 절실함, 엄마의 네. 절실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네. 제목인 것도 같습니다. 네. 엄마는 파업 중 단편은 실질적으로 제가 쓴 것보다는 그때 한겨레 신문에서 이렇게 한 3, 4 쬐끄만하게 회의 토픽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요? 근데 95년, 97년도에는 뭐 우리가 인터넷도 없었고 또는 뭐 다른 것으로 회의의 어떤 서식을 알 수가 없었는데 딱 그거 한겨레 신문에 나온 한 서너 쪽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그 올라갔던 나무 그리고 이제 제가 애들 3명 키우면서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 이야기를 쓴 거죠. 그런데 이해로 그것이 이제 제 대표 작품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시대하고 맞닿은 거죠. 여성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치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데 그게 맞닿아 떨어지니까 엄마는 파업 중이 굉장히 제 대표 작품으로 남게 된 거죠. 궁금한데 왜 근데 그것이 이제 이 교과서에 빠지게 됐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네. 저도 좀 서운하긴 한데 그것은 아마 그동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지위도 올라가고 의식도 향상된 것처럼 남성분들도 많이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가만히 앉아있는 건의에서 지금은 내려와서 뭐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는 뭐 그러니까 부엌 일을 같이 한다, 도와준다 개념이 아니라 함께 한다. 그런 의식이 굉장히 발달된 남성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이제는 파업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빠진 것 같아요. 좋은 사유로 갔네요. 네, 그렇죠. 엄마가 파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그 전에는 그 남성들이 항상 하는 말이 도와줄까, 뭐 할까, 맞아요. 이런 건데 당연히 함께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것들이 사회 문화로 됐으니 굳이 파업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양성 평등 의식이 굉장히 향상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죠. 반갑고 좋은 일인 거죠. 여성 입장에서는 특히. 네. 근데 이번 새 책에 대해서 내셨는데 제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온 이 책인데요. 제가 이름만 읽어봐도 참 어려운 단어네요. 가릉빈가.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생소한데요.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 가릉빈가는 요 새 이름입니다. 이 새요? 네. 예. 상상의 새인데 얼굴, 그러니까 인면조죠. 얼굴은 사람이면서 몸은 새인 뭐 그런 새 종류의 하나인데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자태로 고운 자태로 유명하고 소리가 그렇게 묘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천상의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극락에 산다 그래서 극락조라고도 해요. 근데 사람 얼굴에 이쪽에 보면 용꼬리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작의 모습을 많이 닮은 그런 상상이었던 것 같아요. 불교 쪽에 이제 있으면서 하는 그런 극락에 깃든다 해서 우리가 보통 극락새라고 극락조라고 많이 부르죠. 그런 새 이름입니다. 그럼 한번 내용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실은 이 가릉빈가라는 것에 대해서 새에 대해 쓴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모티브는 새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가릉빈가라는 이 이름 그리고 가릉빈가가 내는 천상의 소리 요걸 따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성덕대왕 신종 있지 않습니까? 소위 에밀레종이라고 말하는 그걸 갖다가 해서 신라 시대 종을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 두 개를 합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릉이라는 그 종을 만드는 사람이 항상 소리가 고픈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데 어느 날 꿈속으로 극락조가 날아듭니다. 그래서 그 꿈속에서 만나고 꿈속에서 불렀던 그 천상의 소리가 귀에서 이명처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임신한 아내를 두고 당나라까지 소리를 종을 만들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갔다 오는 동안에 이제 아내는 임신했던 아내는 이름을 빈가라고 지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릉 아빠와 빈가라는 이제 자식이 같이 어울려서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름으로 지어주고 갔는데 그 동안에 이 임신 안 했던 아내가 빈가를 낳았는데 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 때 아이를 필요로 해서 인신공양이 돼버리는 겁니다. 원래 이제 전설에서는 뭐 자기가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일단 아무튼 자식을 빼앗겠다는 거는 정신이 그렇죠. 그대로 온전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정신이 나간 아내는 그 비 오는 날 밤에 저수지에 빠져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릉은 그동안에 막 열심히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집안은 풍비박산됐고 그러면서 오는 거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봉덕사에 올라가서 이제 따지는 거죠. 이 부처가 꼭 이렇게 사람을 바쳐야 되는 거냐? 우리같이 천한 사람은 정말 높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종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 만들 때 몇십 년을 새소리만 들렸던 그 사람들의 처지를 오롯이 자기도 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찾아간 소리골이라는 자그마한 종을 만드는 곳에서 그 종 만드는 일을 떠나려고 했는데 못 떠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자신이 이 빈가가 갔던 그 길을 스스로 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릉이 들어갔던 그 소리와 빈가의 소리가 어울려서 오면서 가릉 빈가가 어울려서 천상의 소리를 내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내용 괜찮죠? 어떤 면에서는 슬프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가릉과 빈가가 합해져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이야기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슬프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길에 대해 생각했다고도 하고 정말 그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번져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든 역사를 보든 간에 대의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의만 보지 희생된 사람들의 이면이나 그 모습들은 보지 않는데 이 책을 보고 그 사람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하겠네요. 네. 실은 가롱도 신라시대면 종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은 가업이 종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원해서 했던 건 아닌데 그 일이 이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벗어날 수가 없이 그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의 그 길로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열심히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거죠. 예. 하여튼 슬퍼요. 그렇죠. 예. 네. 예, 예. 이 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이 책을 읽어보면 또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만이 아닌 아동, 청소년 네. 모두가 읽어도 네. 될 것 같은,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보면은 청소년 권장 도서 시리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권장 도서로 한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성인까지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뭐 가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길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나 길이 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을 이 가릉처럼 원하지 않았든 또는 자기가 좋아해서 갔든 또는 그것이 운명처럼 나에게 다가오든 그리고 또 이렇게 혼자 가는 길일 수도 있고 또는 다행히 정말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줄 수도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누구나 자기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을 갈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좀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청소년들, 길을 찾아야 되는 청소년들에게도 좋고 또는 뭐 방황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으면서 하는 분들 또는 거기에 우구심이 들기도 하는 분들이 읽어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하는 것이 다 길이잖아요. 아내로서의 길, 부모로서의 길, 자기 자신의 길, 여러 가지 길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어느 길 한 길 택하기 위해서 다른 길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걸 다 가려고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길들을 어떻게 선택해 갈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최종 목표는 즐거움과 행복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길을 가면서 선택을 하는 방황하는 그렇죠. 학생들 한번 고민해보는 책일 수도 있겠네요. Tender and kind, built over time. This is my love for you. Steady and pure, patient and sure. This is my love for you. 네, 그 작가 하시기 전에 학교에도 계시고 그렇죠. 지금 또 기간제로 또 학교에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독서 교육 아이들이 요즘에 어떤지 상황이 책에 대해서 독서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교육이 또 필요한 것인지 한번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교사 33년 하다가 15년 2월에 명퇴를 하고 작년에 이제 그 광주에서 6월 달부터 기간제를 와달라 그래서 기간제를 했거든요. 그때는 1학년이었어요. 그리고 광주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이쁘게 독서도 잘해요. 코로나19라 마스크 다 쓰고 있어 혼자 앉아 있는데도 독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저도 실은 교사를 광주하고 서울밖에 안 해봐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순천 가서 이제 3월 달부터 기간제를 하고 있는데 3학년이거든요. 근데 독서하는 그러니까 독서를 못하는 아이들도 종종 보이죠. 많이 보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독서를 안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문해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글을 읽고 독해력이라고도 말하는데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문학 같은 걸 보면 재미가 없지요. 머릿속에 읽으면서 웃을 수 있는 아이는 이해를 했다는 뜻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글자처럼 읽으니까 재미도 없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도 적고 이러니까 재미가 없는데 어떻든 독서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국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문장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산은 할 수 있어요. 기초 연산은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하는데 문장으로 나온 문장제 문제는 읽고 식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 국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글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기도 하겠지만 어떻든 글을 알아야지만이, 국어를 알아야지만이 이게 다른 것까지 다 확장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보면은 이 독서는 네. 알파 오메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작도 독서고 평생교육도 역시 맞습니다. 독서듯이 네. 이 교육이나 삶이나 네. 그래서 알파 오메가 독서가 아닌가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생님 혹시 좌우명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있거든요. 성경에 성경 나온-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조금 그런데 그 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그래요. 우리가 보통 뭐 생명, 생태, 뭐 배려, 이해 이런 게 다 존중, 이런 이게 이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아닙니까?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들 자체가 결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그 진리 추구라고 봐요. 뭐 면벽만 하는 것이 진리 추구라는 거 생각은 안 하고요. 자기 생활에서 그걸 끊임없이 질문해 가면서 사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했을 때 그게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예.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인류가 좀 쭉 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진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날씨가 쌀쌀해지고 그쵸. 그러는데요. 이 따뜻한 차 한 잔과 네. 이 가을에 책을 읽으면서 한번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떤가요? 오늘은 김 작가님과 함께 산수동 책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